안녕하십니까,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팁앤팁스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줄이는 좋은 습관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도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습관을 갖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문자나 고수님이나 다 다름이 없죠. 어떠한 습관이 좋은 습관이고 어떠한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핑크캣이 생각하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을 줄이는 규칙 중에 하나, 추세 중 역진입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추세를 보면서 추세의 끝이 어딘가를 예측하곤 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이것이 반등하는 지점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충분히 반등하지 못했음에도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추세 중 역진입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추세가 끝나는 지점은 등락하는 장이 있는 반면에, 등락하는 있는 장면에 여기와 같이 머리 맞고 다시 내려오고 또 등락하고 있다가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완전히 그림이 다르죠. 이것을 추세라고 칭하게 되고, 이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최소한 이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주가가 이렇게 만나서 끝나는 이 지점까지는 최소한 역진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손실을 줄이는 규칙은 버리는 구간에서 갈등하지 마라입니다. 매매 중에 요즘 짧은 틱을 보게 됩니다. 120 또는 240의 짧은 틱들을 보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좀 줄여서 볼까요? 여기와 같이 아주 좁은 구간에 진동이 일어나는 구간이 발생됩니다. 이 구간을 저는 버리는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간을 대략 보면 7030, 7040 약 한 50틱 정도의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추세를 또는 이러한 추세라도 이런 것을 원하면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 구간의 이 등락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혹시나 올라갈까, 혹시나 내려올까, 혹시나 올라갈까, 혹시나 내려올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해집니다. 따라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매매하지 않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저점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저점선을 이탈하는, 또는 고점선을 그려놓고 고점선을 이탈하는 이러한 지점을 정해놓는다면 여기서 하방으로 진입하던 여기서 상방으로 진입하던 이렇게 진입 시점을 진입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칙으로는 의심나면 포기하라입니다. 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올라갈 것도 같고 안 올라갈 것도 같고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의심되는 부분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선간 계속 나오죠. 그 구간에서 굳이 매매하지 않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작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구간이죠. 이런 신호가 저점을 확실하게 깨주는 신호, 여기도 물론 저점을 깼고 여기도 저점을 깼습니다. 이러한 지점이 긴가 민가 하는 지점이 될 수 있겠죠. 저점을 깨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점이 착착착 내려온다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 없이 저점을 깨는 순간 바로 들어가고 또 저점을 깨는 순간 바로 들어가면 이것이 손절이 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즉 고점을 낮추고 있죠. 고점을 낮췄는데 이 낮추고 있는 고점이 전 저점보다 낮아지는 이러한 지점, 여기가 좀 더 안전적이죠. 이건 의심병이 좀 나지만 여기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쯤에서 배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심나면 포기하라입니다. 여기서도 포기하고 여기서도 포기하고 여기서도 포기하고 이러한 인내심을 꾸준히 갖고 있다가
고점이 전 저점도 못 넘어가네 하는 이러한 판단이 쓰는 경우, 그때부터 베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 손실을 줄이는 또 하나의 규칙은 둔각에 베팅하지 말라입니다. 이 둔각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락이 1차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상승이 이러한 각도를, 비슷한 각도를 두고 올라가 줘야 진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각도 그렇게 좋은 각은 아니죠. 가장 좋은 각은 여기 보이죠. 이 정도 각이 좋은 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출발은 좋았으나 바로 꺾어지면서 각을 낮추고 있습니다. 각이 여기서 1, 2 이렇게 각이 낮아지고 있죠. 이것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 둔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률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둔각이 발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할 때에는 둔각의 상방으로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분석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혹시나 해서 자꾸 위쪽으로 상방으로 베팅하다 보면 이 하방에 눌려서 손실을 발생하게 합니다. 종국에 가서 하락했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 각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둔각이 만들어내는 추세의 연장이 됩니다. 이것을 추세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이 각이 점점 얕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의 힘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방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바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관찰될 때에는 하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손실을 줄이는 규칙 중에 하나는 잦은 매매는 손실을 키운다 입니다. 잦은 매매는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요. 매매에 심취한 나머지 불필요할 정도의 매매 횟수를 기록하곤 합니다. 이 잦은 매매가 손실을 키우는 이유는 수수료와 슬리피지의 원인이 있죠. 간혹 슬리피지가 2틱, 호가 수수료가 2틱일 때 10번을 매매를 완성을 하게 되면 40틱의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손실 확정된 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10번을 매매해서 40틱을 손실을 봐왔기 때문에 50틱이라도 40에서 50틱이라도 수익을 얻으려면 100틱에 가까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당연한 원리죠. 따라서 잦은 매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손실을 줄이는 규칙 중에 하나는 시황이 불분명하면 매매하지 마라입니다. 시황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오늘 추세가 나오는 장인지 마디가 나오는 장인지 또는 횡보할 장인지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안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도 좋고 오전이면 오전, 지금 당장 매매하는 시점에서도 좋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계속 발생한다 하는 의미를 갖죠. 상상 가능한, 즉 예측 가능한 구간이 발생하는 지수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가장 적은 매매 횟수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을 지켜라입니다. 자본금은 생명과도 같죠. 이 자본금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게임머니 쓰듯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유지해 나가고 지키고 늘려나가고, 이러한 과정은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본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실을 줄이는 규칙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는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좋은 습관은 키워나가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쁜 습관이 만들어내는 손실, 이 손실만 막아도 수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을 갖고 팁앤팁스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